없는 것들은 조용히 당하고 살아. 그래야 세상이 굴러가. 도지는 느릿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깊고 또 싸늘했죠. 그럼 잘 봐. 지금부터 누가 조용히 무너지는지. 이제 네가 내 아이들 앞에 무릎 꿇을 차례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 낡은 언덕길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좁고 가파른 언덕길이 눈앞에 이어졌습니다. 아스팔트는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고요. 터진 쓰레기 봉투가 골목 구석에 쌓여 악취를 풍겼죠. 담배, 비린내, 쉰 음식, 낡은 고무 타이어 냄새가 한데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서울 한복판이라지만 사람들 시선이 좀처럼 닿지 않는 음습한 구석이었답니다. 도지는 삐걱대는 트럭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가 무는 낡은 1톤 포터. 언젠가는 하얀색이었겠지만 지금은 기름때와 녹, 그 긴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언덕 중턱에서 푸드덕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뱉어냈어요. 됐네. 아주 끝장났어. 뒷좌석에서 드라이버를 꺼낸 그는 후드를 열어 엔진을 살폈습니다. 손바닥 가득 검은 기름이 묻어났죠. 순간 발목이 꺾이며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손등과 무릎에서 선홍빛 피가 배어나왔어요. 그는 그대로 누운 채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희뿌연 구름 사이로 기름 낀 듯한 노을빛이 번져 있었거든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힐끗 눈길만 주고는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배지를 줍던 노인은 모른 척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고요. 어느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피나요, 아저씨.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둘 다 헐거운 교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가방은 오래돼 가죽이 벗겨졌으며 할인의 무릎엔 조그만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도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야 할 길인데 왜 멈춰 섰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애들은 그냥 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할인은 살금살금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작은 휴지와 물티슈, 해진 반창고 하나를 꺼냈죠. 편의점 사은품 같았습니다. 이거라도 좀 닦으세요. 엄마 없을 땐 이렇게 해요. 우리도 자주 까져서. 아이들의 손이 작았고 동작도 서툴렀어요. 그럼에도 피를 조심스레 닦고 반창고를 붙이는 모습이 진심 같았습니다. 왜 남 걱정을 하냐. 남 신경 쓰지 마라. 하리는 고개를 살짝 떨궜습니다. 하지는 형을 살피듯 눈치를 봤고요. 그냥 좀 불쌍해 보여서요. 도지는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세상엔 불쌍한 놈이 너무 많아. 내 놈들도 그중 하나로 보인다. 하리는 대꾸 없이 서 있었고 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골목은 누구든 넘어져 피가 나도 모른 척 지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도진의 마음 어딘가를 묘하게 건드렸죠. 가던 길 가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도진은 트럭 문에 기대어 조용히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늘로 오른 연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흩어졌어요. 전봇대 꼭대기엔 까치 한 마리가 멍하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언덕 위, 아이들은 트럭 옆에 털썩 주저앉았죠. 아저씨, 트럭 안 고쳐져요? 우리 아빠도 예전에 고치다 망가뜨린 적 있어요. 서도진은 담배를 물고 잠시 시선을 거둔 뒤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먼저 말을 잇지 않았어요. 아빠? 하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하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빠 없어요. 그냥 없어요. 죽었어요. 오래전에. 아이들의 말끝이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서도진은 그저 무표정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살폈어요. 오래전에 수없이 보아온 지치고 마른 눈동자였습니다. 하리는 무릎 위에 손을 놓은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죠.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만요. 장난이라도 괜찮아요. 레? 아빠 좀 해주세요. 짧은 침묵 끝에
서도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네. 하리는 힘없지만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또 물어봤거든요. 아빠는 뭐 하냐고. 없다고 하면 때려요, 또. 그냥 장난이에요. 진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난이라기엔 절박한 눈빛이 오갔어요. 하루만 누가 좀 우리 편이 돼줬으면 해서요. 서도진은 입에 문담배를 비벼 끄며 낮게 중얼댔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담뱃재가 발밑에서 사그라졌습니다. 언덕 아래 편의점과 노래방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세상 밑바닥 같은 풍경이 익숙해서일까요? 괜스레 짜증이 일었습니다. 하진은 살짝 머리를 극적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냥 해주셔도 좋고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서도진은 트럭 옆으로 미끄러지듯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오래된 은하처럼 차갑게 떠 있었어요. 애비라는 게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면 너희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거다. 아이들은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만 조용히 떨군 채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서도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귀찮은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 눈빛이 아주 어린 시절의 나를 빼닮았군. 달빛이 흐릿하게 번지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습니다. 언덕 위엔 여전히 까치 한 마리가 까무룩 잠든 동네를 지켜보고 있었죠. 아침 조회가 끝난 교실은 왁자지껄했어요.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과자를 나눠 먹거나 휴대폰 게임에 빠져들었죠. 그 한가운데엔 늘 시온이 서 있었습니다. 야, 얘네 옆에는 좀 가지 말자. 냄새 나잖아. 아이들은 킥킥대며 웃었어요. 할인과 하진의 책상은 창가 쪽 교실 맨 끝 구석에 붙어 있었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그렇게 굳어버린 자리였죠. 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공책에 낙서를 이어갔습니다. 할인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누가 봐도 둘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너네 어제도 반찬 남겼지? 없는 집 애들은 급식도 아깝다. 맞아. 돈도 없는데 왜 학교 다니냐? 없어도 다니게 해주니까 감사해야지.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진의 손이 살짝 떨렸고 할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눈을 감았어요. 그때 교실 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담임 미정이 들어섰죠. 단정히 올린 머리, 또각또각 하이힐, 진한 화장 냄새까지 선명했습니다. 조용? 아이들은 금세 입을 다물었지만 시온은 태연히 웃었어요. 쌤, 쟤네 또 남들 급식 다 남기고 있대요. 미정은 할인과 하진을 힐끗 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지키니까 문제야.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먼저지. 누군가는 틀렸다고 말해줘야 했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도 아이들도 침묵했죠.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인과 하진 앞에 놓인 밥과 반찬은 이미 누군가 손을 댄 뒤였어요. 시온과 그 무리가 몰래 바꿔치기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반찬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밥은 젓가락 자국만 여기저기 어수선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어요. 하진이 눈치를 살폈죠. 먹자. 안 먹으면 또 뭐라 해? 한 입, 두 입 겨우겨우 삼키며 먹었습니다. 밥알은 목에 걸려 답답했어요. 물을 마시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척, 할인의 등과 교복이 순식간에 젖었어요.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들은 또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휴지를 꺼내 물기를 닦았고 하진도 말없이 곁에서 도왔죠. 미정은 그 광경을 보고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쟤네는 원래 좀 문제 있는 집에 들이니까 넘어가. 넘어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교실. 할인도 하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학교 3층 교장실 옆에 붙은 자그마한 응접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엔 커피잔이 가지런히 놓였고 담배 냄새와 진한 화장품 향이 한데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교장 윤명철, 담임 최미정,
그리고 학부모 장서희가 너스레를 떨며 소파에 기대 있었죠. 없는 애들은 그냥 조용히 살게 둬야죠. 괜히 버릇들이면 골치 아파요. 윤명철은 잔을 들어 올리며 싱거운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야,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그런 애들이 다닌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최미정도 입꼬리를 올렸어요. 말씀처럼 그런 아이들은 알아서 떠날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애들 끈질기니까 아예 퇴학을 검토하는 게 어때요? 그건 저희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죠. 이번 학기 안엔 알아서 정리될 겁니다. 명분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문제야 딱지 붙이기야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셋은 한동안 얄궂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누군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서희는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번 학부모회도 잘 부탁드려요. 교장 선생님. 그럼요. 우리야 늘 잘 도와주시잖아요. 서희는 뿌듯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시온이는 애들 잘 다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같은 때에 밟을 애들은 확실히 밟아줘야 학교 분위기도 사니까. 시온이 덕분에 조용한 구석이 생겨서 저도 편하긴 하네요. 계속 그렇게 해요. 괜히 괜찮은 애 손대지 말고 없는 집 애들은 그냥 가라앉게 둬야죠. 그들은 자기 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천박한지 모른 채 다시 한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교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온은 방금 엄마의 응원을 등에 업은 사람처럼 더 당당해 보였죠. 야, 오늘도 똑같이 해. 없는 애들은 구석에 조용히 있어야지.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쌍둥이를 둘러쌌습니다. 앉지 마. 여기 우리 자리야. 야, 얘네 아빠 없대. 엄마도 없고. 불쌍하다, 불쌍해. 하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고 하리는 살짝 떨리는 몸으로 동생 앞에 섰어요. 됐어. 그냥 조용히 있자. 시온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조용히 있어라. 없는 집 애들은 조용히 살다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하리는 어깨를 떨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아무도 아니야. 여긴 우릴 지켜줄 사람도 없어. 학교 앞 좁은 도로 위에 낡은 1톤 트럭이 끼 하는 소리를 남기며 멈춰 섰습니다. 한때는 눈부시게 흰색이었을 그 차체가 지금은 먼지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고요하던 굴목이 트럭 엔진 소리로 순간 들썩였죠. 할인과 하진은 거리를 두고 트럭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하진이었어요. 진짜 오셨어. 설마 했는데. 이윽고 도진이 문을 열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전날과 하나 달라진 곳 없는 차림새였어요. 때가 묻은 점퍼, 얼룩진 바지, 기름때로 까매진 손, 언덕길을 힘겹게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무심한 듯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였죠. 왜 오셨어요? 네가 아빠 해달랬잖아. 그래서 왔다. 진짜 아빠처럼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약속이지 않았냐? 말투는 마른 듯했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이 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학교 앞을 지나던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힐끔, 어떤 이는 모른 척 못하고 대놓고 비웃었죠. 명품 백과 선글라스, 반짝이는 SUV 사이에서 트럭 앞에 선 이 남자는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서희가 일부러 걸음을 옮겨왔습니다. 부드럽게 웨이브진 머리, 화려한 화장, 입가에 띈 냉소. 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분이 아빠인가 봐요? 옆에 있던 학부모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디서 일하시나 봐요. 트럭, 기사님? 도지는 묵묵히 할인과 하진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할인의 얼굴에는 벌써 뜨거운 열기와 부끄러움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아빠 오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 가진 거 없는 집이라 그런지 별게 다 고맙겠네요. 그 말에
몇몇 학부모의 웃음소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하리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하진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됐지? 네 아빠 노릇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그는 태연히 아이 둘을 데리고 교문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교문 앞 경비 아저씨까지도 그를 힐끔 보곤 고개를 저었죠. 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시선일 뿐 오늘은 다만 조금 더 번거로웠을 뿐이었어요. 죄송해요. 왜 네가 사과하냐? 뭐든 우리 때문에요. 네가 부탁했잖아. 아빠 노릇 해달라고. 그냥 오늘만요. 그래, 오늘만. 교무실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도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쌍둥이 남매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죠. 교사들은 슬쩍 그들을 훑어보고는 서로 눈을 맞추며 피식 웃었습니다. 책상에 팔짱을 낀 미정이 일부러 바쁜 척 서류를 뒤적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보호자분 맞으세요? 맞다니까 여기 왔겠죠. 아, 그러니까요. 워낙 보호자 역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도지는 한쪽 입꼬리만 올려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해달라 해서 해보러 온 겁니다. 그래도 학교 규정상 보호자 확인 절차는 필요하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혹시 가져오셨나요? 없는데요? 그럼 신분증이라도. 없으면 못 오나요? 규정상 불편해서요. 저희도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얄팍한 웃음을 흘리며 명철이 나타났습니다. 어휴,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직접 오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우리 학교엔 학부모님 수준이 워낙 높은 분들이 많아서요. 그 말 끝에 교무실을 지나던 서희가 일부러 크게 웃어 보였어요. 요즘도 저런 분이 보호자라니 세상이 참 다양하네요. 우리 학교도 문이 넓은가 봐요. 미정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넓죠. 사람 가릴 순 없잖아요. 누구든 형식만 맞추면. 도지는 낮게 말했어요. 형식 보호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또 보호자도 학교의 품격과 맞아야 해서요. 그런 부분 이해하시겠죠? 하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는 더 움츠린 어깨로 숨을 삼켰어요. 오늘은 그냥 가시죠. 상담은 다음에 필요 서류 다 갖춰오시면. 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트럭키를 돌리듯 무심하게 한마디 흘렸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는 쌍둥이를 데리고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적막했어요. 아이들은 멀찍이서 힐끔거렸고 몇몇 교사는 대놓고 피식 웃었습니다. 할인과 아지는 그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걸어갔죠. 진짜 아빠라 해도 이 사람도 결국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듯 손만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침묵이 복도 끝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 골목길에는 아직 햇살이 남아 있었어요. 서도지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살짝 물었습니다. 천천히 트럭이 세워진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기분이었답니다. 그저 귀찮다 싶고 몸이 피곤하고 모든 게 무심했거든요. 언덕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그 주인공은 쌍둥이 남매 할인과 하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걸음을 맞췄죠. 아저씨, 도지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어요. 두 아이는 머뭇거리며 서 있었답니다. 오늘처럼 오지 마세요. 왜? 이상해 보여요. 학교에서도 다들 비웃고 우리도 창피하고. 하진은 조용히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못하고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마음을 전했죠.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아저씨가 와도 우리 더 힘들어지기만 해요. 도지는 담배에 불조차 붙이지 않은 채 입에서 살짝 빼냈습니다. 툭 바닥으로 던져버렸죠. 그래, 귀찮은 일 하나 줄었네. 말투는 담담했고 표정도 변함없었어요. 그는 다시 등을 돌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작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언덕 위 노을 속에서 길게 늘어졌답니다. 도지는 트럭 문을 열어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저 멀리 쌍둥이가 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가녀린 그림자 2개가 지는 해를 등지고 천천히 사라졌죠. 그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답니다. 잠깐의 정적이 골목길에 내려앉으며 세상도 함께 멈춘 듯 했거든요. 트럭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던 라디오를 도진이 살짝 꺼버렸습니다. 창밖으론 어둑해진 달동네 골목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죠. 아이들의 발소리는 이미 멀어졌고 남은 건 싸구려 담배 냄새와 낡은 핸들뿐이었어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낮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수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죠. 말해. 학교 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놔둬라. 좀 더 보고. 본사 쪽에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계열사 구조 조정도 그렇고 후계 구도도 있으니.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난 지금 일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트럭 안공기를 한순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과 낡은 차. 그러나 그 2 단어는 도진의 목소리 속에 익숙하게 자리했어요. 애들이 문제라기엔 어른들이 더 지저분해 보여서.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부서진 전봇대, 찢어진 전단지,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 봉투가 눈에 바렸죠. 이 골목 어딘가가 지금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트럭 근처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윤기 나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내려 노크도 없이 트럭 문을 살짝 열었죠. 계열사 이사인 송창우였습니다. 정장 차림임에도 얼굴에는 땀방울이 주르르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 여기까지 나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누가 오랬냐? 다들 움직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창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도지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낡은 엔진 소리가 다시 골목을 깊이 울렸습니다. 교장실 아니었습니다. 할인과 하진은 조용히 소파 끝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작디작은 2 어깨가 서로를 의지했고 맞은편엔 교장 윤명철, 담임 최미정, 그리고 장서희가 냉랭하게 나란히 앉아 있었죠. 공간을 채운 건 따끈한 커피 향뿐. 하지만 그 향은 아이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글쎄요. 이쯤에서 학교를 떠나는 게 다들 편하잖아요. 그는 겉으로는 공손히 웃었으나 말끝엔 서리빨이 섞여 있었어요. 생활 기록부에 남기기 전에 스스로 결단하는 게 나아요. 요즘 세상 기록 한 줄에 인생이 갈리니까요. 장서희는 턱을 괜 채 아래로 굽어보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 학교는요, 수준이 좀 맞아야 해요. 애들끼리도 부모들끼리도 없는 집 애들은 그게 안 맞잖아요? 하리는 2 손을 꼭 쥐었어요. 바르르 떨리는 입술이 간신히 말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장서희는 고개를 느릿하게 기울이며 혀끝을 세웠죠. 글쎄요. 없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닐까요? 있는 애들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럼 우리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윤명철은 미소를 한층 더 깊게 그렸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줬으면 저희야 감사하죠.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의자 팔걸이에 닿은 손톱 끝에서 사각사각 애처로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 대신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죠. 가족이 없다는 것도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까지 학교에 들여보낸 것도 문제예요. 2 아이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낡은 교복 자락이 살짝 떨렸고 기척 없는 발소리만이 바닥을 스쳤죠. 그 등 뒤로 장서희가 못 박듯 덧붙였습니다. 자기 위치 지킬 줄 아는 게 예의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문짝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교장실엔 작고 끈적한 웃음소리만이 남아 고요를 파먹고 있었어요. 학교 앞 낡은 벤치였습니다. 할인과 하진은 서로에게 기댄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진의 발끝이 바닥을 긁자 마른 흙먼지가 가늘게 흩날렸죠.
작은 먼지바람이 고요한 공기 속에 떠돌며 두 아이의 숨소리마저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우리 진짜로 학교에서 잘릴까?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숨을 고르고 나서야 낮게 입술을 뗐어요. 그래도 돼. 우리 같은 애들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하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고 그 작은 어깨가 또 한 번 움찔했죠. 하린의 눈 밑은 여튼 멍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누가 때렸는지 묻지 않아도 뻔했기에 더 이상 입을 열 필요도 없었죠. 그 순간 서도진의 그림자가 두 아이 앞에 길게 들이왔습니다. 그림자가 닿은 자리마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진 듯 싸늘한 기운이 번졌어요. 왜 오셨어요? 서도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이도 그의 존재만으로 벤치 주변이 흔들리는 듯했죠. 이젠 아저씨도 욕먹잖아요. 우리 때문에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서도진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저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굴렸어요. 네가 말했잖아. 하루만 해달라고. 하루는 지났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서도진은 고개를 살짝 들어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고 주변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히 조여들었죠. 서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낡은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스치듯 눌렀고 전화는 바로 연결됐어요. 정리해. 학교부터입니까? 학부모부터입니까? 담배를 굴리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느릿하게 움직였죠. 둘 다.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회장님. 뚝 전화를 끊는 짧은 음이 공기를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서도진은 트럭 운전석에 올라타 기어를 밀어 넣었어요. 낡은 엔진이 낮게 그러나 단단히 울리며 깨어났습니다. 이제 시작해보자.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뒷바퀴를 감싸 안았고 트럭은 서서히 하지만 확고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 그가 향하는 곳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교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진이 들어섰죠. 오늘도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곁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수혁이 함께였어요. 명철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또 오셨습니까? 오늘도 보좌 행세하시려고요? 수혁은 미끄러지듯 걸음을 옮겨 교장 앞 탁자에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이 고운 명함지 반듯한 로고가 눈에 먼저 들어왔죠. 한수혁입니다. 영영그룹 회장실 비서실장입니다. 명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농담이죠? 도진은 무심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아닌 세상을 주무르는 자의 태도로요. 그동안 내가 숨어있으라던 명령 오늘부로 끝났다. 수혁이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빨간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들이 차곡차곡 놓였죠. 귀교는 3년 전부터 저희 그룹 자회사 소유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회장님께서 직접 행사하십니다. 명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등바디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며 숨을 삼켰어요. 그럼 도진은 손끝으로 탁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 한 번의 소리가 실내의 공기를 송두리째 뒤집었죠. 네가 날 무시하던 그 순간부터 네 자리는 끝났다는 뜻이지. 회장님, 그럴 의도는 전혀. 수혁은 차분히 다른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계 조작, 학부모 금전거래, 모든 증빙이 질서 정연히 정리돼 있었어요. 법무팀, 감사팀, 언론팀 모두 대기 중입니다. 명철은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조차 잡지 못했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뭘 하면 도진은 피식 웃으며 등을 젖혔습니다. 짧은 웃음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차갑게 들렸어요. 네가 할 일? 이제 없다. 난 네 아버지 흉내 그만 낼 거니까. 명철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교장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누가 주인인지 모두가 똑똑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장실 유리창 너머로 운동장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체육 시간이라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윤명철 교장의 눈엔 그 모든 장면이
먼 안개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죠. 서도진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혁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회장님, 장서희 씨 남편 회사와의 거래는 이미 중단 지시 내렸습니다. 계열사? 전부입니다. 공급, 유통, 광고, 지원까지. 이번 주 안에 시장에서 사라질 겁니다. 학교 쪽은? 이사회, 감사, 교육청 모두 들어갑니다. 교장은 해임 절차 밟고 교사들 비위는 인사팀이 검토 중입니다. 윤명철은 귀가 멍한 얼굴로 그 말을 들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이 학교 오늘부로 내 겁니다. 그 한마디에 교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혁이 다시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죠. 언론, 세무, 감사팀 전부 대기 중입니다. 학부모 명단과 부적절 거래 내역도 정리 완료됐습니다. 언론은 천천히.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서도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 한쪽 쌍둥이 남매가 조용히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멀리 보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인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피울 때가 아니었죠. 지금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차례였으니까요. 강당이었습니다. 낡은 천장 조명이 힘없이 흔들렸고 희끗한 빛 아래 교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무겁고 불편한 공기가 숨통을 조이는 듯했죠. 왜 갑자기 교장실도 아닌데 여기서 모이라고 한 거야? 누군가가 낮게 투덜댔습니다. 학부모가 그렇게 시끄럽다더니 뭔 일 나긴 났나 봐. 다른 이도 속삭였고요. 그때 강당 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오늘도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수혁은 각 잡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혁의 손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도진은 망설임 없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명철과 미정을 비롯한 교사들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이제는 알겠지? 수혁은 단상 옆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계 조작, 뒷돈 거래, 부당해고, 생활기록 부조작, 비리 내역이 적힌 서류가 한 장씩 펼쳐질 때마다 교직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학교는 이미 3년 전부터 저희 그룹 소유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비위는 전부 조사 중이며 오늘부로 이사회와 감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장님, 그런 건 저희도 몰랐던 일이. 몰랐다고? 그 짧은 물음의 명철은 입술을 달달 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괴롭힌 교사가 몰랐다고? 보호자 조롱하고 퇴학 유도하고 없는 집 아이들 투명 취급한 게 다 네가 시킨 일 아니었나?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해숙해졌습니다. 저는 교장님 지시에 따라 넌 조만간 교단에 못 선다. 준비해.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내려와 단상 아래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교사들이 술렁대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아들이었나? 저분이 회장이라는데 우리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미정도 고개를 깊게 떨궜습니다. 서류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말 오늘까지만 믿어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떤 타협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학교 오늘부터 내 학교다. 그 순간 교장도 교사도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당을 감싼 숨죽임이 더없이 깊었고 낡은 조명만이 미약한 빛으로 흔들렸답니다. 강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잔뜩 밀려 들어왔어요. 그 선두에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휙 들고 값비싼 코트를 휘날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교장을 찾고 있었죠.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모욕이에요? 명철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서희의 시야에 들어왔지요. 교장님, 무슨 일이에요? 그때 단상 위에서 도진이 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학교 이제 내 겁니다. 서희는 황당한 듯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웃기시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순간
수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담담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 회사가 우리 그룹 계열사와 맺은 모든 거래는 오늘부로 중단됐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퇴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금융권과 언론에도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곧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하나둘씩 서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 사람도 끝났구나 라는 기색이 여기저기 번졌죠. 명품 가방도 비싼 코트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희는 휘청거리며 명철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들었어요. 어떡해요. 교장님, 우리 애는요? 나야 괜찮은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끝이야. 당신도 알아서 해. 서희는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도진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 이 아이들은 더럽힐 수 없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 내가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무심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곧 수혁이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향해 또렷이 선언했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회장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도진이 멀어져가는 뒷모습.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게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한 공기는 숨소리조차 삼킬 만큼 정적이 짙게 깔렸죠. 조용한 교실 구석이었습니다. 빈 책상 2개의 쌍둥이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미동도 없었고 하진은 손톱 끝을 살살 뜯으며 숨만 쉬고 있었죠. 누가 보아도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더니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작업복, 똑같은 무표정이었지만 걸음만큼은 전보다 훨씬 느렸어요. 여기 있었냐?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진이 조용히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상해요. 다들 우리를 안 쳐다봐요. 그럴 거다. 하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붉게 부은 눈가가 금세라도 다시 울음을 터뜨릴 듯 했지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났지.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돼요? 도진은 조용히 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탁탁 두드리며 낮게 말을 잇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그 말에 하진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고 하린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름으로, 집으로, 사람으로.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그럼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지. 그럼 진짜 우리 아빠 해줄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하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조용한 흐느낌이 교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답게 어른 앞에서 처음으로 터트린 울음이었죠. 진짜 해줄 거예요? 버리지 말고 우리 없던 사람처럼 안 만들고? 도진은 말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린이 머뭇머뭇 그 손을 잡았고 작지만 단단한 손가락이 도진의 거칠어진 손등을 덮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을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린의 손이 도진의 거칠고 단단한 손 안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어요. 하진은 조심스럽게 그 옆에 자신의 작은 손을 살포시 얹었답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일이 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정말 헤아리기 어려웠죠. 정식으로 후견인 신청 중이다. 하린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럼 진짜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재산으로, 사람으로 내가 다 막아줄 거다. 그 말은 어른스럽지도 감상적이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웃어 보였어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안심했을 때 피어나는 아주 작은 미소였답니다. 그럼 이제 학교도 계속 다녀도 돼요? 네가 다니기 싫을 정도로 만드는 놈들은 더는 못 올 거다.
그럼 우리 이제 괜찮은 거 맞죠? 그래, 괜찮다.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밀었죠. 가자. 할인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진도 뒤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답니다. 도지는 그 작은 손들을 이끌며 교실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복도는 숨소리조차 잦아든 듯 고요했답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을 곁눈질하지 않았어요. 하리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아이다. 조회 시간 전 교무실 문 앞이었어요. 새 교장이 취임했다는 안내문이 말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윤명철 교장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최미정 담임 역시 교단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아이들의 눈빛엔 어딘가 모를 안도가 스쳤어요. 복도를 걷는 할인과 하진 앞에서 교사들이 잔잔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눈길조차 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죠. 하린아, 오늘 아침 잘 먹고 왔니? 하진이는 요즘 수업에 더 잘 집중하는구나. 선생님이 응원할게. 억지 웃음 속에 스며든 불안이 그들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어요. 두 아이는 짧은 대답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뒤 새 담임이 조용히 다가와 입을 열었죠. 하린이, 하진이, 앞으로는 우리 반에서 불편한 일 없도록 신경 쓸게. 하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는 듯 했어요. 복도 끝에서는 아이들 몇 명이 슬쩍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김시원과 그 무리였던 아이들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다가와 비웃었겠지만 오늘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저 집 대단한 집안이래. 아빠가 회장이래.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못 건든대. 쌍둥이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리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보호받는다는 감각이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그 따뜻한 울림을 아이는 처음으로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 한 구석에 김시온이 서 있었어요. 오늘따라 그녀 곁엔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동안 따돌림을 당하던 쌍둥이가 아니었고 지금은 김시온이 혼자였죠. 할인과 하진이 그 앞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김시온이 다급히 다가와 길을 막았어요. 미안해. 할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살며시 할인 뒤로 몸을 숨겼지요. 진짜 잘못했어. 몰랐어. 내내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그냥 다들 그랬으니까. 할인은 그 눈빛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며 웃던 아이가 지금은 떨리는 어깨로 울고 있었거든요. 대답 대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진도 뒤따라 걸었어요. 김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운동장 모래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모습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장서희는 더 초라해 보였어요. 회사 파산에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따돌림을 당했고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이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답니다. 그 소문은 금세 학교 안으로 퍼졌어요. 학부모 A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쟤, 이제 아무도 안 만나. 어디 가서도 왕따래. 다른 학부모 B가 맞장구 쳤어요. 저 집 완전히 망했다잖아. 같은 시간 강당에서는 서도진이 마지막으로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이 아이들은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 한마디에 교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부모들 또한 입을 굳게 다물었죠. 앞으로 건드릴 일 없다. 누군가 그러면 그건 나를 건드는 거다. 강당 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후 감히 두 아이를 함부로 대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학교 정문 앞이 고요했습니다. 서도진과 쌍둥이 남매가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따가운 시선도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할인과 하진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거든요. 관리인이 그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이들도요. 수고 많습니다. 그 한마디에 더는 그들을 얕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몇몇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벽에 기대 서 있던 아이도 슬쩍 몸을 돌려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린, 속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때 하진이 조심스레 서도진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이제 아버지라 불러도 좋을 사람의 손을 처음으로 붙잡은 거였죠. 오늘도 같이 가요. 하린도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도진은 말없이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작은 손 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죠. 이제 우린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은근히 따뜻해졌답니다. 학교 앞이었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서 있었어요. 운전석엔 수혁이 앉아 있었죠. 비서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단정한 잘 다려진 정장이 눈에 띄었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사람이었거든요. 수혁은 조용히 차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하린과 하진이 말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하진이 스스로 안전벨트를 여매는 모습이 도진의 시야에 들어왔죠. 도진도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차 안은 금세 고요해졌어요. 창밖으로 학교 풍경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했던 시간도, 누구에게 짓밟았던 순간도 이제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었죠. 하진이 창밖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젠 진짜 끝난 거예요? 도진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끝났다. 룸미러 너머로 눈을 맞춘 수혁이 다시 여쭈었어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자. 내 아이들과. 세단은 이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엔진음이 낮게 깔렸어요. 이 차가 향하는 곳엔 더 이상 그들을 얕보거나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겠지요. 하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진은 작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중얼거렸어요. 이젠 우리도 누군가랑 같이 간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디에 속하느냐로 사는 거다. 차는 멀어졌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 안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고 노란 단풍이 부드럽게 흩어지고 있었죠. 할인과 하진은 말끔한 교복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낡은 가방도 해진 운동화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답니다. 오늘 선생님이 또 물어봤어. 회장님이 진짜 아빠 맞냐고. 뭐라 했어? 맞다고 했지. 우리 아빠 맞다고. 할인의 입꼬리가 살포시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 속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평온했습니다. 카페 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은 아니지만 무심하게 걸친 옷차림만으로도 중심이 되는 사람 같았죠. 늦었냐? 아니요. 막 오셨네요. 하진이 해맑게 웃으며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적표 잘 나왔어요. 그래. 잘했네.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어색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상상도 못했던 칭찬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겠죠. 살짝 머뭇거리던 할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도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있는데 왜 못 사냐? 할인이 활짝 웃었습니다. 하진도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 두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요. 너 이름 이제 어디서든 당당히 써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응, 우리 이제 도망 안 칠 거야. 맞아, 우린 이제 내 이름도 지킬 수 있어. 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친 그림자는 사라지고 잔잔한 웃음이 번졌어요. 어색했지만 분명 진심이었답니다.